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 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은 10월 23일에 열린 여자 바둑 리그 11번째 경기 백고미소 2단과 흑박소율 4단의 대국인데요. 자, 팬분들에게 두 기사 모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고미소 2단 같은 경우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신의 기사로 볼 수 있고요. 네,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있는 기사고요. 박소율 4단도 틈틈이 바둑 리그뿐만 아니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바둑 내용은 굉장히 치열했는데 일단 박소율 4단 소목을 처음에 두었고요. 자, 대각선 소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소목으로 받아주고 자, 걸쳐가니까 한 칸 낮은 협공을 두면서 좀 적극적으로 두어갔어요. 자, 날일자 씌우니까 나와서 끊고요. 두었을 때 호구 치니까 장문으로 잡았어요. 자, 일단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는 게 정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흙이 뛰었을 때 자, 이 포석 자체가 흙이 대각선 포석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백도 좌 쪽을 걸쳐 간다면 백 모양, 하변 쪽에 백 모양을 키워갈 수 있지만 흙도 굳혀 간다면 흙도 우변 쪽에 흙 모양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석 자체는 일단 고미소 2단의 생각은 뭐 하변이나 우변이나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고미소 2단이 두텁게 장문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자, 이게 뭐 집으로 뭐 한 집까지도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뭐 0.1집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수순을 조금 더 고미소 2단의 생각은 장문으로 잡아두는 게 조금 더 두텁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들어가니까 하나 밀어두고 늘 때 더 밀고요. 자, 또 늘었어요. 자, 이 수로는 좀 젖히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바로 흙이 끊어온다면 뭔가 이제 싸움 자체가 아무래도 흙이 이런 자리를 선수하고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미소 2단 자신의 기풍답게 늘어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흙도 실전처럼 눈목자를 가서 하변 쪽에 백 모양을 견제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 밀어둔 세력을 바탕으로 조금 널찌감치 벌려가면서 우변 쪽 흙의 모양을 확대시킬 건지 요거를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일단 박술 4단은 전투형 기품 답게 좀 판을 쪼개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 모양보다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상대방의 모양을 조금 줄이는 선택을 했고요. 자, 들어가니까 걸쳐가고 붙이고 나오니까 있고요. 자, 날일자로 두어가면서 이제 바로 젖혀갔죠. 이제 고미소 2단 백의 생각은 벌려갔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조금 우상부터 자연스럽게 우변의 모양이 갖춰지면서 여기까지 돌이 두어진다면 이 모양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조금 크다는 판단이에요.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포석 단계에서 나쁠 건 없지만 이제 초반부터 큰 모양을 조금 주기 싫은 고미소 2단이 젖혀가면서 타이트하게 두어갔고요. 자, 끊으면서 힘을 비축해 두고 있는 박소율 4단이고, 자, 한 칸 뛰어가니까 요 교환을 해두고 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미소 2단의 초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 포석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걸쳐가니까 붙이고 한 칸 뛰어서 좌상기 쪽을 지켜두니까 흙도 벌려가면서 지금까지는 물론 우변 쪽에서 고미소 2단의 생각대로 두어졌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판단은 그래도 흙돌이 주변 이제 우상 그리고 여기 그리고 좌쪽에 확정가가 조금이나마 많기 때문에 한 집 정도 유리하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미소 2단에 살짝 실수가 나오는데, 자, 이 수로는 그냥 바로 좌변 쪽, 좌상 쪽을 들어가면서 물어보던지 아니면은 지금 이 붙인 수는 차라리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더 나았어요.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은 넘어가는 수가 남아있죠.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맛이 있는 자리인데 실전에 붙인 자리는 흙이 그냥 반발을 해서 끊어 잡게 되니까, 물론 백도 이 한 점을 흙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바깥쪽에 외세를 쌓았지만 흙이 너무 두텁게 한 점을 잡은 게
이 건너붙이는 수를 없애놨기 때문에 백이 건너붙일 수 있는 수를 없앴기 때문에 살짝 실수가 나오면서 흑이 또 선수까지 잡았죠. 흑이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포석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뒤늦게 조금 들어왔어요. 흑돌이 들어온 상태에서 둔 것과 흑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백이 먼저 침투를 하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늦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늘어서 반발을 하죠. 이제는 자, 뛰어서 백도 반발을 하니까 입구자로 침착하게 나오고 있는 박솔 4단이고요. 자, 밀어가니까 젖히고 끊으면서 일단 전투형 기풍답게 시원하게 끊어갑니다. 자, 이 수로는 이제 흑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뭐 그냥 늘고 백이 지키는 자세가 물론 좋지만 흑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시원하게 2단 젖히면서 두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먼저 쉬어가면서 조금 백돌에 대한 압박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박술 4단의 선택은 끊어가는 선택이었고요. 자, 눈목자로 벌려가니까 단수 한 방 치고 자, 밀고 구부리면서 이 두 점이 이제 요석이라는 판단인데 물론 요석을 잡고 두면 좋지만 활용을 당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수로는 흑도 일단은 하나 이어두고 아니면은 밀어가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두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요 자리가 저는 굉장히 두고 싶네요. 자, 아무튼 박솔 4단은 두 점을 잡으면서 좀 힘을 비축해두고 두텁게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데 자,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딱 붙여가면서 두니까 뭔가 흑의 모양이 빈 삼각들이 좀 우영이 뭉쳐 있으면서 물론 요석은 거의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활용 가치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한두 집 정도 좋았던 장면에서 지금은 반반 승부가 또 되었고요. 자, 붙이고 젖히니까 자, 이곳을 뚫었을 때 박술사가 다시 한번 침착한 수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정석처럼 종종 두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두고 백이 두 점을 버리고 상변 쪽에 손이 먼저 온다면 자, 흑 입장에서 물론 이 두 점을 때려내면서 좌하기 쪽의 집을 좀 더 두텁게 만든 게 집으로는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수를 백이 화려하게 활용을 하면서 백도 틀을 잡고 선수를 잡고 상단 쪽을 간다면 흑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박솔 4단이 결단을 내린 게 이렇게 그냥 잡아두는 수였고요. 자, 이게 이제는 백도 당연히 이어야겠죠. 있거나 뭐 호구 치는 수인데 있는 수보다는 호구 치는 수가 지금은 좌변 쪽보다는 어쨌든 하변 쪽 백 모양을 키워가는 게 좀 더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호구 치는 수가 정수였는데 살짝 완착이 나왔고요. 자, 박솔 4단 일단 좌 쪽을 이렇게 잡아둔 것 자체가 상변 쪽을 먼저 두려고 했던 의도기 때문에 박솔 4단 생각대로 두긴 했고요. 자, 여기서 나리자로 째고 나오니까 입구 자, 이렇게 물러서는데 자, 이 수로는 이곳을 지금 어차피 이 두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한 점 정도는 더 잡혀도 백 입장에서는 귀에서 따로 사는 수를 강구를 한다면은 나쁘지 않아서 이 지켜둔 수로는 물론 상변 쪽 두 점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겠지만 이 수로는 가만히 호구쳐서 좀 좌변 쪽을 확실하게 타개를 해놓는 게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끊어온다면 이제 요석을 살리면서 이 흑과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바둑을 좀 더 정리할 수가 있겠죠. 흑과의 싸움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백돌들 좌변 쪽이 또 살아간다면 이 좌상 쪽 백돌들이 조금 약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쪽 이 요석을 살려가면서 흑돌들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 돌이 살아가지 못한다면 좌상보다는 이 흑돌들의 가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짜 나갔다면 고민수 2단도 충분히 더 유리한 바둑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약점을 지켰고요. 자, 뚫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흑이 좌변 쪽이 너무 두터워졌죠. 그렇다고 상변 쪽 두 점에 대한 심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좌변 쪽을 두텁게 찔러간 흙이 지금은 우세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두 집 차이가 아니라 지금은 한 세 집 정도, 네 집 정도 차이로 벌어졌어요. 자, 이제 지켜두는데 들여다본 수 좋고요. 둘 때 젖히고. 자, 백 입장에서 좀 차단을 하고 싶은데 이 자리를 차단을 하면은 오히려 귀 쪽이 잡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귀 쪽이 잡혀버리게 돼서는 백이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단을 못하고 지금 보니까 호구 치는 게 더 깔끔하네요. 이거는 패 없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된다면 물론 백의 상변도 크지만 이 좌상부터 좌하까지 이어지는 흙의 집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미소 2단 어쩔 수 없이 위로 이을 수밖에 없었고 차단을 해가지만 치받는 수가 좋았고요. 막으면 이제 단수 한 방 치고 젖히는 교환하고 끊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혀서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흙이 중앙 쪽을 견제한다면 상변은 상변대로 흙이 다 차지하고 중앙까지 깨지게 돼서는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자, 붙이고 후구치게 되니까 집 차이는 이제 4집에서 8, 9집 정도로 더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백도 두터워지긴 했지만 이 두터움을 어쨌든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늘어가면서 변화를 구하는데요. 어쨌든 좌변 쪽은 조금 살아갈 수는 있는데 흑돌도 같이 나오면서 싸워서는 좌변이 살아간 만큼 하변 쪽도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밀어가니까 따내고 둘 때 느니까 밀어가고요. 자, 이것을 지키지만 날일자로 두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하변 쪽은 백이 다 지키긴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 좌변 쪽 돌들을 통해서 흙이 좌변 쪽 돌의 공격을 통해서 중앙 쪽을 자연스럽게 지어가니까 여전히 집 차이는 8, 9집에서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요. 젖히니까 있고 호구 쳐서 지키게 되니까 젖히고요. 하나 젖혀두고 치는 수, 박소율 4단이 유리한 바둑을 굉장히 깔끔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공방전이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거의 뭐 외길 수순이라고 볼 정도로 두 선수가 뭐 큰 무리 없이 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한 칸 띄는 수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하지만 끊어가고 딱 있게 되는 순간 이 대마의 삶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자, 호구 쳐서 지켜주지만 여기서 박소율 4단이 조금 칼을 빼들고 그냥 이 자리 찌르고 이을 때 여기를 그냥 패를 들어갔으면 대책이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물론 백이 패를 계속 버틸 수는 있지만 이 패를 버틸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끊어 잡고 결국에 패가 되는 형태여서 백이 둘 수가 없었는데 박소율 4단이 좀 이게 초급자가 할 만한 실수를 해요. 여기를 찔러두지도 않고 이쪽을 먼저 끊고 이렇게 따내고 그냥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미소 2단도 이 우아 쪽을 띄워둔 수가 예를 들어서 지키게 된다면 우아 쪽을 흑하트 당했을 때 이거는 이제 끝내기에서 역전할 포인트 자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곳을 두어가면서 버틴 건데 박소율 4단이 여기 끊어가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바둑은 집 차이가 3집까지 줄어들면서 이제는 오히려 장담을 할 수 없는 형세가 되었는데 이게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어려운 수가 아니거든요. 두고 뭐 이렇게 흙의 자충을 유도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한 점을 따내는 순간 백이 뭐 다음 수가 없죠. 그래서 뭘 착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를 결행을 못하고 그냥 백이 살아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바둑은 조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밀어가고 뛰어가는 수가 어쨌든 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커가지고 흙이 뭐 3집 정도 유리하면 계속 지키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끊었을 때도 잡아두고요.
자, 입구자 두고 호구 치면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백도 지킬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자, 여기서 박소율 4단에 졌다면 패착이 될 뻔한, 자, 이 바둑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박소율 4단 흑이 3집 반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결국에 지금의 차이 3집 정도 차이가 끝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찝었을 때 이수가 졌다면 패착이 될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좌상 쪽을 젖혀가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백이 진짜 역전을 바라볼 만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좌상이 큰 자리예요. 하지만 이 찝은 수가 왜 패착이 될 뻔했냐면, 가만히 단수 치는 수가 있었어요. 자, 이곳을 이으면 한 집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한데 이어서 백의 수를 메꾸더라도, 자, 단수 한 방 치고 이렇게 붙여서 지키는 게 좋았습니다. 여기를 실전에서도 그렇지만 이쪽을 잇는 순간은 흑의 모양이 깔끔하게 집이 한 4집 정도가 나게 되면서 이거는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백이. 하지만 박소율 4단의 이 경솔한 수를 고미소 2단이 이 붙이는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따는 수로 볼게요. 자, 땄을 때 단수 하나 쳐두고, 자, 이 붙이는 수를 뒀다면 뭐가 다르냐면, 흑이 지키면 백이 이어서 여전히 백이 후수를 잡는 건 맞는데, 아까 흑이 이렇게 늘었을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돌의 위치가 바뀌었네. 늘었을 때는 흑이 4집이 났는데, 이제 만약에 붙이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흑의 집이 한 집도 조금 확정 짓기 어렵죠. 한 집 정도. 그래서 여기서 벌써 3집을 까먹고 흑의 모양도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앙 쪽에 집이 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우하까지 밀리게 된다면 여기도 또 놓고 따야 돼요. 그래서 이 중앙 쪽을 붙이는 수를 뒀으면은 역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붙였을 때 이제 끊는 수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끊어가게 된다면 백도 이쪽을 끊어가는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단수 치면은 나오고, 이렇게 이어서 잡는 건 흑이 잡히는 덩어리가 더 크죠. 역전이고요. 자, 이쪽을 있더라도 단수 치고 이어버린다면 마찬가지로 흑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쪽을 찌르고 끊어도 따내는 순간 흑돌들이 환격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붙여가는 수를 고미소 2단이 찾았다면, 그 좋던 바둑을 계속해서 유리했던 바둑을 박소율 4단이 경솔한 찝는 수 한 방으로 좀 그르칠 뻔했는데, 고미소 선수도 이 수를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백이 이었을 때, 이게 아까 돌이 움직여서 그렇네요. 자, 백이 이 자리를 이었을 때 흑이 결국에 좌상 쪽을 젖히게 돼서는 더 이상 역전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흑승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처음부터 보면 이제 초반부터 좀 치열하게 좌변 쪽에서 모양이 안 좋아지면서 반반 승부가 되었는데, 고미소 2단에 조금 느슨한 수들이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박소율 4단이 마지막쯤에 좀 경솔한 수를 두었는데, 결국에 고미소 2단도 그 붙이는 수를 못 찾으면서 결국에 최종 승자는 흑이 되었고요. 자, 좀 서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좀 이제 그 바둑리그가 어쨌든 팀 리그잖아요. 그래서 팀원들과 감독들도 많이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것 같은 대국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바둑리그 11번째 대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